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평소에도 산책하던 복장으로 수로를 거닐다가 강으로 실족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우울증, 의증 진단 이력은 있으나 유서, CCTV 영상, 목격자가 부존재하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전지법 2019 가합 53449호, 53456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나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불리한 사실 등. 망인의 딸로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D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1년 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하고 동생 E 또한 한 달 전에 파혼하여 모친인 망인이 한 달 전부터 죽고 싶다,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년 6월 10일 자정경에 마지막으로 망인을 본 이후 아침에 확인해 보니 집안에 망인이 없어 아라뱃길 산책로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망인을 찾아다녔으며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남편인 피고는 첫째 딸 D가 1년 전 혼수 및 집값 등으로 9,5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주었으나 이혼 후 돌려받지 못하였고, 둘째 딸 또한 한 달 전에 파혼하여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망인이 무력감에 시달리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고 생각하므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년 6월 9일 F내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우울증약 자나스정 0.25mg을 처방받았습니다. 망인이 발견된 아라뱃길의 수로와 산책로 사이에는 대체로 옥재로 된 안전패스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패스와 수로 사이에는 2-3m 정도의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익사라고 하였고, 국가수연구원도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망인의 자살의 수단으로 익사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이동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아라뱃길 산책로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장면 또한 CCTV가 비추지 않고 있는 부분과 녹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며, 망인이 계양대교 위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흔적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망인이 계양대교 및 다남교 등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을 가능성 외에도 뭇에서 수로로 이동하여 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뭇에서 수로로 이동했을 경우 자살을 한 것인지 실족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 타살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살 또는 실족으로 인한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 새벽까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고 오전에도 안개 등으로 인해 시야가 흐렸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책로와 수로 사이에 안전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존재하며 망인이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평소에도 아라뱃길에서 산책을 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검은색 긴팔 상의, 남색 추리닝 반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어 평소와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위 약을 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처방받았고 당시 망인을 치료한 의사는 위 증세를 의증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며 위 치료 외에 망인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찍은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자살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기와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쟁점 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